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속상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이 올라간 뒤로 많은 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정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힘이 되는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냉정함을 다시 되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 엄마가 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었거든요.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걱정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때 당시에 소송을 피하고 합의를 통해서 유책이놈한테 돈을 주고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은 있었어요. 소송 이전에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인간에 대한 충격적인 배신감과 건강까지 모두 잃은 마당에 경제적인 손실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 측은 기여도도 없고 돈 한 푼도 없이 결혼을 했는데 불륜까지 저지른 마당에 제가 돈까지 주면서 이혼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다 잊고 살라는 말이 참 간단하고 현명하게 들리지만 인간인지라 저는 제가 경제적인 손실까지 떠안는 상태에서 쿨하게는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면 나중에 후회와 원망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출금을 내는 것이 제가 맞서는 방법입니다. 제가 왜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아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봤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우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저와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알고 지낸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것도 고려를 해봤어요. 우선 낙찰을 받게 되고 나면 아파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저에게는 목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대출 금액보다 더 큰 대출 금액이 쌓이게 되는 거라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돼서 더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경매 전문 법무사님이 계신다고 필요하면 소개해준다고 하셨는데 상담은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놈 대신에 제가 대출이자를 상환하면 그놈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당장 팔아버리고 돈을 나누지 왜 힘들게 집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았거든요. 우선 제가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연체된 돈과 이자와 원리금을 갚는 것은 유책이놈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갚은 돈은 재판에서 저의 기여도로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갚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건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고요. 아파트 유지를 위해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모두 기여도에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협의 없이 팔 수가 없어요. 만약 팔 경우에 문제가 정말 커진다고 합니다. 집을 팔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는데 왜 집 갖고 그러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상대 측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할 수도 없고 매매를 몰래 할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가 되면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재산 분할에서는 집은 공동명의라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서 총 재산을 산정해서 분배가 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행정상으로는 반반이 맞아요. 예를 들면 세금을 낼 때 각자의 이름으로 반반씩 세금이 책정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무조건 반반이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에 집을 공동명의하는 것은 재산 분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집을 무조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가정에서 집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나누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부부의 총 재산의 합을 산정해서 총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꼭 나누지 않아도 기여도에 따라서 한 사람이 아파트를 다 가져가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판사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서 가져갈 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유책이 놈은 자신은 집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집은 자기는 싫다고 했죠. 저는 집을 제가 소유하겠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밝혀왔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너한테 집값은 줄 수 없어 라는 입장이고 이놈은 공동지분이니 절반을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마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재판에서도 결혼할 때부터 집을 구매할 때까지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 내역 그리고 입주 후에 목돈을 이놈한테 대출을 상환하라고 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다시 정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내역을 추적했을 때 이놈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어요. 이놈은 유일한 기여도라는 게 아파트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은 자기가 의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그리고 왜 이 둘의 재산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지 저희 변호사님이 서면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놈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놈의 돈은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봄에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거에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느라 지불한 돈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놈은 여태까지 상세 내역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재판에서는 판사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서 가져갈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놈은 재판 며칠 전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재판은 7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집 말고 다른 재산을 좀 얘기를 하면 이놈이 2018년도부터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해왔고 당시에 코인 투자를 하라고 저는 초기 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산 내역을 오픈할 때 보니까 돈이 겨우 1억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 보고 저는 정말 기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돈이 이거밖에 없느냐고 저희 변호사가 따졌고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이놈은 자신이 투자에서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한 게 이건데요. 저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오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투자를 실패했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왜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걔가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외부로 숨긴 것을 의심하고 있고요. 거래 내역을 오픈해달라고 지금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 걔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숨긴 게 없다면 거래 내역을 왜 오픈하지 못하는지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3월에 판사는 제가 몸이 아프고 대출도 어려울 텐데 아파트를 가져간다면 대출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초기에 이혼 조종관들 역시 소득도 없고 아픈데 대출이 있는 집을 가져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면서 돈을 받고 이혼하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격렬하게 항의를 했었고요. 대출이 있는 집을 왜 소득이 없다고 못 가져가나요? 저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놈의 명의로 된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판사는 수긍했습니다. 저는 다른 저렴한 집으로 옮기고 전세를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재판장에서 이 새끼 변호사가 크게 반발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판사가 그럼 원고식의 의견은 뭐냐, 왜 반발하는 거냐 라고 원고식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전세를 놓게 되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대출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이 새끼가 배알이 꼬였나 봅니다.
아마 이놈은 전세를 놓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너는 대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고시키는 경매로 이 집을 넘겨서 공중분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자신의 돈을 챙길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서 무조건 나눠줘야 되는데 뭐하러 집을 지키려고 하냐, 팔아버리지, 정말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집을 무조건 나누지 않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없이는 집을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유책이놈과 협의를 해서 파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은행 직원과 제가 통화를 할 때부터 유책이놈이 3월부터 돈을 내지 않았고 그때 직원한테 경매로 넘겨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경매로 넘겨버리라고 말하는 채무자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협의라는 것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총 4건의 소송과 그 많은 고소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협의를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봤자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수임료를 매번 지불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이 새끼 협의 안 되는 거요. 제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힘들어하게 될 것을 가장 즐겁게 기다렸을 게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모를 협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걔가 제시하는 협상 카드가 눈에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협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협상의 조건에 자신의 돈을 챙기려는 것이 뻔하고 제가 유튜브를 못하게 하는 걸 요구할 것입니다. 그놈한테는 제가 유튜브 하는 게 돈만큼 중요하거든요.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볼모로 잡아 저에게 이런 조건을 걸 거라는 걸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협상 같은 건 고려 대상에 넣지도 않았고 변호사도 이놈이 어떤 놈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이제는 하지도 않더군요. 지금까지 여러 번 위기가 왔었고 무너져 내렸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감상에 젖어 늘어져만 있지 말고 다시 부지런히 일하라는 의미로 신이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다시 똑바로 차리고 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돈은 제가 계속 갚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판결이 나면 대출은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태로우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힘을 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했던 시기에 데일 카네기의 오디오북을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그때 들은 말 중에 신이 내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씨어 빠져서 그냥은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레모네이드를 저는 받았습니다. 레몬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레몬을 버려버리는 게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레몬에 달콤함을 넣고 탄산수와 얼음을 넣어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위기는 나를 또다시 성장시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